네, 학생들은 방학 때 아르바이트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잘못했다 전과자가 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해서 학생들이 현혹되기 쉽다는데요. 노태용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어떤 경우들이 있었나요? 이거 학비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 학생들 늘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 하루에 30만 원 또는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액 아르바이트 실체는 대부분 불법 범죄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거나 휴대폰 절도 조직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학생들 노리는 불법 고액 아르바이트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계속되는 불황에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취업 전선. 이러다 보니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은 누구나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부랑 알바 계획. 이것저것 쓸 것도 많고 학기마다 교재가 바뀌니까 교재비도 많이 들고 해서. 편의점 같은 데는 4,000원이나 4,500원 정도 하고 고깃집이나 서빙 같은 거나 좀 노동집 같은 거 그런 거 해야 5,000원 좀 넘어요. 하지만 막상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적성에 맞거나 눈높이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일자리를 찾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여전히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 학생 중 30% 정도는 최저임금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적죠. 하는 일에 비해서. 네, 하루 일당을 30만 원 주겠잖아요. 30만 원이요? 네, 당연히 좋죠. 급하면은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이러다 보니 불법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한 은행의 현금 지급기 앞 한 남성이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고 뒤에 서 있던 다른 남자에게 다가가서 카드만 슬쩍 건네주고 사라집니다. 네.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대학생들로 피해자들의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는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인터넷에서 간단한 서류 배달, 물건 배달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인출한 금액의 1.5% 또는 하루 일당으로 20에서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어떤 범죄에 발을 들였고 그걸 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구속이 되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형사적으로. 네. 대학생들 노린 고액 아르바이트 사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올해는 한 명문대 학생이 중고 휴대폰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작물 취득 혐의로 검거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6월에는 보험 사기에 역시 대학생들이 대거 참가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까지 했습니다. 대학생들 노린 불법 아르바이트 유혹은 하지만 지금도 계속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비로 유명한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루에 수십만 원을 벌 수 있다며 구인 글을 올린 한 업체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게 따라 다르고요.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더 벌 수 있고 그렇죠. 그 주변 친구들랑 2달 일하는 월급이에요. 한 달에 벌 수 있는데. 몇 번날 회사하는 건데 이게 수입이 한 달에 500에서 좀 금액이 크거든요. 세법적이거나 그러진 않은 거죠. 최소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고수입을 보장한다는 업체들. 그중 한 업체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내가 참고해서 수출을 보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10만 원에 다른 사람 사가지고 12만 원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계단에서 팔겠어요? 우리한테 팔겠죠.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서 업체로 배달해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는데요. 제가 며칠 먹을 때한 달에 1,000원을 벌었어요. 최소 많이 비싸고 200 가까이는 최소 번다고 해요. 이 단순한 업무로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달콤한 말을 연신 건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르바이트만으로 고액을 버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실제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능력대라 그랬잖아요. 못 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걸 주겠어요. 다단계랑 똑같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26살 최종현 씨 역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준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날 사야 될 핸드폰 기종하고 연락처를 알려줘야 고등학생들이 휴대폰을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너네들 핸드폰 다 어디서 이렇게 핸드폰 파냐 라고 물어보니까 무용담처럼 자기들이 뭐 찜질방에서 훔쳤다 그러고 범죄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좀 뭔가 있구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시작했던 아르바이트. 하지만 한 달 뒤 그에게 돌아온 건 200만 원의 벌금과 전과자의 낙인이었습니다. 번 돈을 가지고 벌금을 냈고 그리고 정가도 나왔는데 저희가 사회생활 할 때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부모님은 아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부모님 모르세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는 사회생활에 미숙한 대학생들을 노린 치졸한 범죄라고 지적하는데요.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유혹이 있을 때는 일단은 쉽게 상황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노력에 비해서 과도한 금전을 보장한다거나 또 정확한 하는 일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사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공식 기관 등을 통해서 그 아르바이트 업종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현실을 교묘히 노린 불법 아르바이트. 하지만 한탕주의 요행을 바라는 세태가 변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불법 아르바이트는 여전히 계속될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